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공인회계사 1차 시험 2023년도 우리 재무회계에서 고급회계편 강평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회계는 전반적으로 이번 회차 문제를 보면 뭐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그 2차에서나 나오는 지역적인 주제들이 몇 문제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28번의 현물출자라던가 굉장히 쉽고 기본 강의 때는 강의하지만 객관식 때는 사실 현물출자가 1차 때 나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 가리키는데 현물출자가 나와서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31번, 32번 법인세가 있는 게 나왔잖아요. 법인세 자체 내용을 사실 2차 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게 나와서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은 좀 못 푸셨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요거 세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우리 이전에 봤던 것들이 나와서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26번 보시면 26번, 27번 사업결합에서 합병이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단계적 취득이 좀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안히 회계 처리 끝내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X1년 중에 FV, OCI 금융자산 샀죠? 그럼 현금 나가고 이쪽에 FV, OCI 금융자산으로 15만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문제 보시면 X1년도 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시고 기말 X2년 초에 나머지 주식을 취득해서 합병하였다 나와 있는데 지금 주제가 뭐죠? 단계적 취득 아니겠습니까? 그럼 단계적 취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FV, PL이나 FV, OCI 금융자산은 취득일날 공정가치 평가를 한 후에 공정가치를 이전 대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의 보통주의 주당 공정가치는 1200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걸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잠깐만 봅시다. 우리 X2년 초에 FV, OCI 요 15%에 대해서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데 150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가 1200원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18만원 나와요. 근데 15만원 갖고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돼? FV, OCI 금융자산 3만원 늘려주고요. 여기 평가이익 3만원 오겠지. 물론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대가의 공정가치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일단 이전 대가 쪽만 보면 현금을 20만원 줬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들어오는데 주식을 발행해 줬으니까 자본금 50만원, 그 다음에 공정가치가 80만원이라니까 발행 시점에 주식 발행 추가금으로 30만원 나머지 거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FV, OCI 금융자산도 없애줘야겠지. 얼마로 없애줘요? 취득일날 공정가치인 18만원 없어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뭐 평가이익 어떻게 할 건지. 기준서에선 요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문구가 중요한 거지. 실제로 단기 손익으로 가는 건 재분리 조정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할게요. 여기까지요. 다 했네. 자, 그 다음에 일단 요약재무상태표를 보면 뭐 있습니까? 지금 그냥 비회사 그 민국의 자산이라고 쓸게요. 민국의 자산은 공정가치 기준으로 얼마? 148만원 나와 있고요. 부채 보시면 공정가치 기준으로 6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물론 지금 보시면 신주 발행 비용이 있지만 아시죠? 합병 시점에 발생하는 거래 원가는 비회사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영업권과는 관련 없이 별도의 비용 처리하든지 자산의 차감 계정이나 주식이나 사채 발행 금액에 차감 계정으로 기재하잖아요. 그럼 신주 발행 비용 현금 만원 나간 거 요 아이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주발초로 만원 쓰면 되겠지. 이게 뭐라고? 자, 여기까지 봤고요. 문제 밑에 계속 읽어보시죠. 계속 읽어보시면 지금 회계법인한테 3만원 용역수수료 줬고요.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2만원 급여를 추가로 더 줬다는 거예요. 그럼 다 합병 비용이죠. 그럼 여기 현금 다 합해서 얼마? 5만원 끊어놓고요. 여기 뭐 5만원만큼은 합병 비용으로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해설지는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제 카페
네이버에 정의돈의 하이엔드 재무회계 거기에도 강평이랑 같이 해설지 올라갈 겁니다. 중급회계랑 똑같이.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경영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대부분 이직하지 않는데 이 이직하지 않은 종업원들의 가치가 8만 원이래요. 집합적 노동력이죠? 집합적 노동력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 이전 대가 비회사의 자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보시면 뭐 있습니까? 어머, 별도의 무형자산이 있는데 민국은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기재하지 않았지만 내가 식별할 수 있고 공정가치를 수정할 수 있으면 별도의 자산으로 잡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뭐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3만 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괜찮을까요? 다 했죠?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 대차를 맞추면 뭐가 나올까? 대차를 맞추면 영업권이 나오겠죠. 영업권이 얼마? 27만 원 영업권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쭉 회계 처리해보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슈가 없었고요. 자, 28번 볼게요. 그래서 27번은 영업권을 물어봤는데 27번, 26번 영업권을 물어봤는데 지금 회계 처리했고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그럼 27번 내용은 여러분 하기 전에 우리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요 얘기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저랑. 취득자는 취득법을 적용하면서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 대가와 피취득자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만 인식한다. 따라서 취득자는 취득 자산과 인수한 부채가 피취득자의 사업결합으로 교환 항목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거래인지에 따라서 먼저 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업결합 과정에서 교환을 하는 것들은 사업결합의 대가로 교환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여기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영업권으로 계산을 하는데 사업결합에 교환 항목이 아닌 것들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A 회사와 B 회사가 일반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대. 거래를 하고 있었대. 이런 경우에 이제 합병하게 되면 내가 얘한테 받을 돈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뭐가 있어요? B 회사가 A 회사한테 지금 소송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혹은 A 회사가 B 회사한테 소송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합병하면 이런 게 다 상쇄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나한테 소송 걸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뭡니까? 사업결합으로 교환 항목의 일부가 아닌 것들이에요. 그럼 이런 별도의 거래들은 우리가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런 사업결합을 고려하기 전에 취득자와 피취득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였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기존관계라고 한다. 취득자와 피취득자 사이에서 기존관계는 계약적인 관계가 있고 또는 비계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사업결합으로 기존관계를 사실상 정산하는 경우 취득자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 차손익으로 인식하다 돼 있는데 우리 지금 문제 보시면 결국 뭐예요? 사업결합 관계에서 교환하는 게 아니라 계약관계 때문에 기존 계약관계 때문에 교환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의 차손익으로 인식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이 문제 보시면 합병일 현재 대안은 민국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피소된 상태다. 합병일 현재 대안과 민국 간의 계류주 중인 소송 사건에 배상금의 공정가치는 2만 원으로 추정되고 합병에 의해서 정산되었다 나와 있어요. 합병에 의해서 소송관계는 정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사업결합 교환의 결과로 돈을 2만 원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너랑 나랑 기존에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 나온 것처럼 뭐예요? 얘는 해답 보시면 비계약 관계라는 거죠. 지금 비계약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송이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해? 추가로 여기다 쓸까요? 추가로 내가 이 비계약 관계 정산하는데 현금을 2만 원 줬으니까 이건 그냥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별도의 비용으로 2만 원 처리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충당부채로 잡아놨다면 충당부채 없어지면서 현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손익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충당부채로 설정했다면서요. 괜찮을까요? 그럼 요거 한 줄 더 추가되는 거라고요. 다른 거는 차이가 없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 문제 보시면 뭐 물어봤어요? 요 합병거래로 X2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으니까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뭐 됩니까? 우리 보시면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7만원 감소 5번이요. 괜찮을까요?
사실 요것도 자주 나오는 주제가 아닌데 이번에 거의 처음 나와서 여러분들 이 정산 쪽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요것도 그래서 난이도 중입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28번 보시면 아이고 28번에 우리 뭐 있습니까? 우리 현물출자 나왔네요. 현물출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그래서 유의적인 영향을 획득할 때 현금만 주는 게 아니라 현물 출자할 수도 있다고요. 괜찮을까? 그럼 현물 출자하게 되면 우리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처분 손익이 나오는데 요 처분 손익은 기본적으로 내부 거래한 거라서 미실현 손익으로 본다고 그랬지. 그 얘기예요. 만약에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20% 취득하면서 내가 토지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의 장부 금액이 100원이고 공정 가치가 200원이래. 그럼 취득 시점 회계 처리 자체는 아시겠지만 토지 100원 들어 나가고 여기 토지 처분 이익으로 100원 들어오면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200원 오는 건 맞는데 이걸 미실현 손익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 B회사에 조정 전 당기 손익이 있으면 우리 평가 차익 제거하죠? 평가 차익 삼각하잖아. 요것도 하고요. 뭐해? 현물 출자에서 발생한 미실현 손익은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실현 손익은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뭐가 나와? B회사에 조정 후 당기 손익이 나오고 여기다 지분율 때려갖고 지분법 손익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 현물투자 같은 경우에도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처분 손익을 인식 안 하고요.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있으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딱 끝나는데 얘는 뭐도 있어요? 돈 받은 것도 있다고요. 돈 받은 거. 만약에 이 경우에도 돈을 받은 게 한 50 있대. 현금 50원을 오히려 수령했대. 그럼 돈 받은 것만큼은 처분한 게 맞죠. 그래서 우리 돈 받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계 처리해요. 아시겠지만 현금 50원 수령하면서 관계기업 투자주식도 50원 줄여주고요. 우리 여기 들어갈 미실현 손익도 어떻게 돼? 원래는 그냥 처분이익 100원을 전액 다 미실현 손익으로 잡아주면 되는데 현금 받은 게 있으면 200원 공정가치에서 토지의 공정가치에서 현금 받은 건 빼주죠. 왜냐면 현금 받은 것만큼은 실현 손익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받았으니까. 그쵸?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자, 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 요것도 그냥 차분하게 회계 처리해 보시면 돼요. 제가 한 거랑 똑같아요. 자, X1년 초에 B회사의 유의적인 영향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분율 30%의 주식을 취득하였대요. 그리고 토지 장부 금액 2만원짜리를 줬대요. 그럼 토지 2만원 나가면서요. 공정가치가 3만원이니까 토지 처분 이익으로 만원 들어올 거고요. 여기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3만원 들어오겠죠. 근데 현금 오히려 받은 게 있으니까 현금 만원 나가면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만원 이렇게 기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지금 우리 내부 거래와 관련된 미실현 손익이요. 내부 거래와 관련된 미실현 손익 어떻게 돼요? 일단 처분이익이 만원 나왔고 현금 받은 게 없으면 이게 전액 미실현 손익이 되겠지만 지금 현금을 받았으니까 토지의 공정가치가 3만원이고 그쵸? 현금 받은 게 만원 있으니까 3만원에서 만원을 뺀 2만원만큼만 아직 실현이 안 된 걸로 봐야겠죠? 여기까지 계산하면 미실현 손익 얼마 나와요? 6, 7 나와요. 그럼 우리 봅시다. 우리 지분법 손익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분법 이익 나올 건데 B회사의 조정전 단기 손익이 지금 만원 있고요. 미실현 손익이 6667 있지? 근데 내 지분율이 30%니까 계산하면 지분법 이익은 얼마 나옵니까? 1000원이요. 그럼 기말에 추가로 회계 처리 어떻게 해주면 돼? 추가로 관계기업 투자주식 1000원 여기 지분법 이익으로
4,000원 잡아주시면 되겠지.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요거랑 요거 더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현물출자를 알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실 1차 하시는 분들이 현물출자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갖고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좋아요. 우리 28번까지 봤고요. 29번 말문제 볼게요.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이 말문제가 나와 있는데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 답은 보시면 답은 3번이죠. 왜 3번이에요? 지금 지분법 하에 있는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변동은 자본 거래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죠. 우리 어떤 경우에만 자본 거래를 처리하죠? 지배력을 획득해서 지배력을 잃지 않을 때 우리가 지분이 변동하는 건 자본 거래로 처리하죠. 하지만 지배하지 않고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도 그냥 관계기업 투자주식 처분손익으로 처리하지 자본 거래로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3번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다른 게 헷갈리셨어도 3번으로 처리할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난이도가 하 될 것 같고요. 30번 나와 있습니다. 30번 연결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 제거인데 얘는 사실 엄청 쉬웠죠. 그쵸? 얘는 한 문제고요. 얘는 사실 보시면 우리 이거만 바로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봐봐요. 어차피 지금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손익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대안 있어요. 그다음 여기 민국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X 3년도에 조정 전 당기손익을 보면 얘 2만원 있고요. 얘 만원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순자산 장부금액이랑 공정가치가 일치하기 때문에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은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대안이 민국한테 기량치를 팔았죠. 지금 취득원가 5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2만원이니까 장부금액 2만원짜리를 4만원에 팔았잖아요. 언제? X2년 초에. 그럼 X2년에는 봐봐요. 내부거래와 관련해서 미실현 손익으로 얼마 있겠어요? 아니 2만원짜리 4만원에 팔았는데 B가 아직 갖고 있다고요. 민국이 아직 갖고 있다고요. 민국이 안 팔았으니까 미실현 손익 2만원 빼줘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마치 유보 추인하는 것처럼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그랬으니까 5년 동안 요거를 4,000원씩 실현시켜 나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 보세요. 어차피 X2년도가 아니라 X3년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내부거래 실현손익으로 얼마 있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 민국에 들어가? 대안에 들어가? 대안에 들어가죠. 내부거래 기본적으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과 실현손익은 손익의 귀속 시기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판쪽인 민국에서 아니 판쪽인 대안에서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조정 후 당기손익 얼마 나옵니까? 24,000원. 얘 얼마? 만원.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지배회사 기속 당기손익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내 지분을 몇 프로예요? 60%니까 여기다 60% 곱하고 내 거 다 더한 게 지배회사 기속 당기손익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 3만원. 요거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쉬웠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31번이랑 32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연결액인데 이연법인세 물어본 거거든요. 법인세 효과 고려하는 경우. 그럼 보시면 여러분 이것도 1차에는 거의 안 나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좀 고민하시는 분이 많았을 거고요. 제가 중급회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하면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계사 재무회계 1차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고득점할 수 있으려면 1차 객관식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2차 내용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재무회계 회계사 같은 경우에 심화만 안 드는 경우가 많은데 심화를 좀 자세하게 찍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우리 연결회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 얘기 나와 있는데 봐봐요 여러분. 우리 연결해서 법인세를 고려하게 되면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에서 지배력 획득 시점에서 비회사,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그쵸? 그럼 연결 제고할 때 보면 비회사의 만약에 자산이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100원만큼 컸대. 100원만큼. 세율은 30%인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법상은 평가 안 한다니까? 그럼 자산이 늘어났지만 세법상은 자산을 내릴 거라고. 자산을 내리고 나중에 이 자산 처분할 때 다시 올려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내리고 나중에 이만큼 올려주니까 뭐가 발생해? 나중에 이만큼 올려준대요. 이연법인세? 부채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합병하는 과정에서 요거 늘어난 것만큼 정확히 차기 이후에 그것만큼 세금을 더 내줄 거기 때문에 이연 법인세 부채가 발생하게 돼요. 사실 3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회계 처리만 알아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았을 테니까 하나 아셔야 되는 게 합병하는 과정에서 영업권 나오지. 세법상도 영업권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영업권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부채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아시죠? 영업권 때문에 이연부채 잡으면 영업권이 조정되고 그것 때문에 또 이연법인세 부채가 늘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영업권이 늘어나는 무한 반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업권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인세 효과와 관련해서 또 뭐가 있을 거예요? 내부 거래가 있을 거라고. 내부 거래. 내부 거래 미션 손익이요. 괜찮을까? 제가 해답에도 자세히 써넣어 드렸는데 보시면 내부 거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부 거래 하게 되면 야, 너 지금 자산 왜 올려놨어? 자산 내려 그럴 거 아닙니까? 세법상은 이거 내리는 거 인정을 안 한다고. 봐봐요. 제가 거기 교재에도 써놨는데 이런 예가 있어요. 얘가 1번이고 두 번째 예를 보면 똑같이 세율이 30%라고 하자. A가 B한테 물건을 팔았다는 거예요. 물건을 팔았는데 미션 손익으로 1,000원 있었대. A가 B한테 재고를 팔았고요. 미션 손익으로 1,000원 있었대요. 그럼 어차피 수익과 비용은 어차피 상세돼서 없어지니까 매출원가 지우는 회계 처리는 안 해도 되겠지. 봐봐. 여러분 보시면 내부 거래 제고하면 A가 B한테 판 거만큼 매출 제고하고 매출원가 제고하는 내부 거래 제고 분기를 할 건데 요거는 어차피 손익이 상쇄되기 때문에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얘는 고려할 게 없어요. 근데 뭐가 생기냐면 미시연 손익만큼 매출원가 더 잡고 재고산 줄여주잖아요.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세법상은 이거 줄이는 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했니? 아니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왜 했니? 자산 다시 올려. 그럼 자산 다시 올려가면 어떻게 돼? 자산 다시 올라가는 것만큼 나중에 줄겠지. 올라가는 것만큼 나중에 줄일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 나와요, 부채 나와요. 나중에 줄으니까 요거 때문에 뭐가 발생해? 이연 법인세 자산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법인세 비용 나올 거예요. 세율 때린 금액만큼. 요 효과만 좀 아셨으면 될 텐데. 그래서 이게 31번 얘기고 이게 32번 얘기예요. 자, 그럼 요 문제 바로 좀 봐보죠. 당연히 1차에는 잘 안 나왔던 주제가 나왔으니까 31번, 32번은 당연히 난이도가 다 상이에요. 그럼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B회사의 75%를 15만원에 취득하였다 나와 있어요. 일단 연결 제거 분계를 바로 끊어보면 지금 자본금 10만원 없어지고요. 이익 잉여금 5만원 없어질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종속기업 투자 주식으로 15만원 잡은 게 없어지겠죠.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로 얼마 있어요? 3만원 있으니까 토지 3만원 붙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뭐 해줘야 돼? 요것 때문에
밑에 쓸까요? 요것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가 발생할 거라고요. 우리 문제 보시면 세율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세율 20%니까 요것만큼 나중에 세법상 줄여주고 나중에 올려줄 거니까 이연법인세 부채로 몇 프로 20% 곱해서 6,000원 나오게 되겠지. 괜찮을까? 여기까지 하고 나서 뭐 해주면 돼요? 종속기업 투자주식 15만원 없애주면 되고요. 우리 뭐 나와? 영업권 잡아줘야 되는데 영업권 여러분 영업권 어떻게 구하면 돼요? 나 봅시다. 지금 B회사의 순자산이 15만원이죠? 순자산 장부금액이. 그 다음에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가 3만원이지만 법인세 효과 고려하면 이연법인세 부채가 6천원 뜨기 때문에 24,000원이고 아니겠어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요거의 75%를 내가 먹는데 75% 내가 먹는데 돈 얼마 썼어요? 15만원 썼죠? 그럼 계산해보면 15만원에 75% 하면 11만 2,500원 24,000원에 75% 하면 18,000원.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13만 500원짜리 사는데 15만원이나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산하면 영업권 얼마? 19만 5천, 19,500원 나오겠지. 그래서 영업권은 19,500원 나오고요. 비지배 지분은 요거에다가 25%씩 곱하면 나오기도 하고 대차 맞춰도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사실 요 문제만 요거만 물어봤기 때문에 빨리 푼다면 그냥 여기까지만 딱 그리고 끝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거 뜨는 것만 아시면 돼. 대단한 건 아닌데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32번은 내부 X1년도에 비지배 지분 기속 단기손익을 물어봤어요. 그냥 하면 되지. 어차피 토지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럼 요 문제 보시면 지금 여기 대안 있고요. 민국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 전 당기손익 봐야 되는데 얘는 모르고 알 필요도 없죠. 비지배 지분 물어봤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3만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뭐 해줘야 돼? 평가차액 상각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토지기 때문에 해줄 게 없어요. 뭐만 해주면 돼? 내부거래 미션 손익이나 실현 손익만 제거하면 되는데 뭐래요? 올해 민국이 대안한테 팔았죠. 상향이네. 그럼 내부거래 미션 손익은 어떻게 해서내요? 판 쪽의 매출 총 이익에다가 미판매 비율을 곱한다고 그랬으니까 판 쪽의 매출 총 이익은 만원이겠죠? 만원짜리 2만원에 팔아서 만원 남겼을 거 아닙니까? 50% 팔았으니까 미판매 비율은 50%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예요? 5천원. 그래서 이걸 회계 처리해보면 나 봐. 우리 원래대로 회계 처리하면 내부거래 재고가 판 쪽의 매출 2만원 취소하고 매출원가 2만원 취소하고 지금 내부거래 재고로 어떻게 돼? 매출원가 5천원 미션 순익 그 다음 여기 뭐 재고자산 5천원 이렇게 오겠지. 법인세가 없다면 이렇게 하고 딱 끝날 건데 법인세가 있으니까 세법상 이걸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올려줘야 되니까 나중에 내릴 거라고. 그것 때문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세율은 20%니까 여기에 20% 곱하면 얼마 나와? 1,000원. 이쪽에 뭐 법인세 비용으로 1,000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요거는 상세되니까 미시전 손익에 들어갈 건 얼마? 얘랑 이해하면 되니까 4,000원이겠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각각의 조정 후 단기 손익이 나오는데 얘는 어차피 관심이 없고 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6,000원 나와요. 내 지분율 몇 프로입니까? 내 지분율 75%니까 비지배 지분은 25%겠죠. 그럼 26,000원에서 25%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비지배 지분 기속 당기순이익은 6,500원 2번 나오게 되겠지. 사실 요 회계 처리만 알면 되는데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잘 안 나오는 주제, 2차에나 나오는 주제가 나와서 여러분들 어려우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좋아요. 우리 33번 말문제가 나와 있는데 뭐 얘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답은 5번이고 5번 보시면 사업결합에서 사업을 취득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은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될 수 없다죠. 그쵸? 보시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요. 다만 외화 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게 없다 있다인데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답이 보여서 요건 여러분들이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요. 좋아요. 34번이요. 34번. 아이고 우리 맨날 하는 선도가 또 나왔습니다. 위험무름 회피. 자, 현금으로 위험 회피요. 작년에 우리 수업이 나와서 올해 이거 아니면 선도 계약이라고 했는데 현금으로 위험 회피가 나와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좀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위험 회피 수단의 공정가치를 우리가 좀 계산해 보면요. X1년 1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X1년 12월 31일 있고요. 그 다음에 X2년 3월 31일이 있습니다. 우리 줄 돈 받을 돈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 결국 지금 선도 계약을 체결한 게 12,000원 받기로 한 거거든요. 개당. 그럼 여기 받을 돈, 줄 돈 보시면 나는 12,000원 곱하기 100개에서 받을 돈은 계속 120만 원이에요. 여기도 그냥 쓸게요. 120만 원. 120만 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요때도 어차피 선두계약 120만 원이니까 요때는 아무것도 없겠지. 그래서 X1년 12월 1일 날은 회계 처리할 게 없잖아요. 그쵸? 보고 나서 계속 좀 보시면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거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11,300원을 바뀌잖아요. 그럼 11,300원에 100개니까 계산하면 요거 113만 원 나와요. 그럼 요거 받고 요거 주니까 여기 얼마? 7만 원 플러스 나올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1,500원 됐죠? 그럼 1,500원에 100개 하니까 여기 얼마 나와요? 150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150만 원 나오니까 여기 150만 원 이거에다가요 100개요. 그럼 이거 받고 이거 주니까 여기 얼마 나와요? 15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 뭐 해줘야 돼요? 위험 회피 대상 항목 현금으로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도 X1년 12월 1일 여기도 X1년 12월 31일 여기도 X2년 3월 31일 하고요. 볼게요. 우리 체결일에 계약 체결일에 기대 현물 가격 그 다음에 각 시점별 기대 현물 가격 보면 되겠죠? 일단 계약 체결이 얼마예요? 우리 13,000원 13,000원에다가 100개 되겠죠? 이것도 당연히 체결일 특정 시점에 가격은 이 시점에는 13,000원에 100개 돼서 뭐 없겠죠 변동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130만원인데 여기도 130만원인데 요건 어떻게 됩니까? 현물 가격이 12,500원? 1,500원 되니까 여기 얼마 나와요? 12,500원에 100개에서 125만원 나오겠죠? 그럼 여기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5만원. 여기 얼마 나옵니까? 1,500원 되니까 100개에서 105만원 돼서요? 여기 얼마 나와요? 25만원 나오게 되겠지? 다 했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X1년도의 효과적인 부분 봅시다. 자, 세 번째로 이 위험회피 효과적인 부분 좀 고려해보면 X1년, X2년 있는데 X1년도의 효과적인 부분은 얼마겠어요? 아, 이거 두 개 좀 작은 금액이니까 5만원이겠지. 5만원. 그쵸? X2년도의 효과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누적 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이니까 15만원이겠지. 괜찮죠? 다 했네. 그냥 우리
클래식하게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회계 처리를 보면 X1년 우리 12월 1일날 회계 처리할 거 없겠지. 하지만 X1년 12월 31일날은 회계 처리할 게 있을걸? 우리 뭐가 있어요? 일단 파생상품으로요. 얼마? 7만원 이렇게 잡고 효과적인 부분이 5만원이니까 우리 뭐 하면 돼요? 현금으로 위험회피 적립금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OCI라고 쓸게요. OCI 효과적인 부분 5만원 있고요. 나머지 2만원이 뭐가 돼? 파생상품 평가이익으로 NI로 가겠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했고요. 계속 이어서 여기다 써볼게요. X2년 3월 31일 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파생상품이 8만원 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파생상품 8만원 늘어날 건데요. 효과적인 부분이 얼마예요? 15만원이지. 그럼 OCI가 15만원 돼야 되니까 여기 OCI에 얼마? 10만원 더 늘어나면 돼요. 괜찮을까? 여기까지 해서 대차를 맞추면 당기손익의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얼마? 2만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괜찮을까?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요거 회계 처리해보면 파생상품과 관련해서 현금 결국 얼마 들어와요? 120만원 들어오고 아이고 120만원. 그 다음에 이쪽에 얼마 옵니까? 현금으로 그냥 순액으로 할게요. 105만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 파생상품 15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물 회계 처리 해봅시다. 현물 회계 처리 보면 현금 105만원 받는다고요. 그쵸? 그리고 나 어떻게 돼? 매출로 똑같이 105만원 잡아주면 되겠지. 그리고 뭐 해줘야 돼? 재고자산 얼마입니까? 100만원짜리 없어지면서 당연히 매출 원가로 100만원 오게 되겠죠? 좋아요. 여기 제조원가 만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뭐 해주시면 돼요? 내가 잡아놨던 OCI 얼마? 15만원 없애주면서 파생상품 평가이익 NI로 15만원 잡아주면 아름답게 끝나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X2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으니까 다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좋아요. 근데 얘는 뭐 워낙 잘 나오는 유형이었고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서 뭐 맞추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받고 마지막으로 35번 있는데 요거 보시면 3번이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보고기업 폐허사업장에 대한 수준투자의 일부인 화폐성 항목에 생기는 외환차익은 보고기업 별도의 재무제표나 해외사업장 개별 재무제표 및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의 외환차이가 처음 발생하는 시점부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그랬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얘네는 이거 연결재무제표니까 얘는 어디 표기해요? OCI에 표기하지 NI에 표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말이 틀리게 되죠. 나머지는 여러분 뭐 읽어보시면 맞는 소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고급회계까지 우리가 다 강평을 해봤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또 작년에는 아주 무난하게 나왔다고요.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뭐 지엽적인 내용도 안 나오고 무난하게 나오고 계산이 좀 클 뿐이지 그랬는데 올해는 한 3-4문제가 이게 1차에선 잘 다루지 않는 주제가 나와서 여러분들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고급회계 마찬가지고 재무회계도 마찬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1차 재무회계 객관식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화반에서 그 연수서도 좀 어느 정도 주제를 공부하고 2차에 나오는 주제들도 공부하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강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